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컴퓨터에게 내줄 것인가?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 있는 702개 직업을 조사했는데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안에 그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텔레마케터, 시계 수선공, 택시기사, 그 회계사 이런 그 직업들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의 김필규 기자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듣겠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예, 이세돌 구단의 패배로 사실은 더 이런 그 두려움, 예.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AI에 대한 이런 우려들 어떤 내용이고 또 근거가 있는 건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조만간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냐 하는 우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세돌 구단의 패배로 그런 걱정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 개발돼 있는 슈퍼컴퓨터는요. 수천 개의 뉴런 정보를 파악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수준인데 예. 하지만 우리 인간 뇌에는 무려 천억 개의 뉴런과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공지능으로 이를 완벽히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었던 거고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까운 미래에는 힘들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인간의 뇌가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감정과 판단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에 넣어주기 어려울 거고, 인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걸 해주자니 아이디어가 없고, 2045년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2045년이 무슨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조차 어려운. 예. 잘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아까 조금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직업이 뭐 한 절반이 사라진다라는 거, 지금 그 정재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을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근데 20년 안에 그러면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하나요? 예,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옥스포드 보고서, 앞서 본 옥스포드 보고서는요, 현재 컴퓨터화가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임금 수준, 학력 같은 거를 바탕으로 다 분석을 한 건데요. 예. 로봇 과학자인 한스 모라벡이 제기한 모라벡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오히려 쉽고 또 반대로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옥스포드대에서 나온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회계사나 경제학자, 뭐 판사 같은 오히려 전문직들도 사라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예. 레크레이션 치료사나 건강 관련한 사회복지사 같이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종은 오히려 가장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기도 예. 했습니다. 근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법의 눈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알파고 보면 전혀 눈물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그래서 또 나오기도 하는군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자입니다. 예. 그죠? 예, 뭐 요즘 뭐 로봇 기사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이 됐고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꽤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스포츠 중계 기사나 증권 시황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맡게 될 거라는 이야기 진작부터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의 LA 타임스에서는 2014년부터 로봇이 정말 쓴 지진 속보 기사를 온라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 어떤 정보 취합의 질이나 속도, 완성도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팩트 체크는 어떻게 될지 이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이준환 교수가 있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예. 이 로봇 저널리즘이 가장 먼저 구현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팩트 체크라는 그렇습니까?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팩트 체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상을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를 검색하고 찾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연결고리들이 이제 정당한가, 그래서 이 사건이 팩트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로봇 알고리즘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뭐 팩트체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AI가 여기에 정말 금방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로봇 알고리즘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또 뭐 더 발전하면 또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왜 표정이 왜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말에 일하기 싫어하는데 예.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AI의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